18세기 유럽에서 사랑의 화신으로 불렸던 카사노바는 하루를 굴 쉰개로 시작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일화는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이라는 생물을 들여다보면 그 선택은 단순한 기호라기보다 몸과 환경을 이해한 감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굴의 삶은 거의 보이지 않는 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기 굴은 유생으로 태어나 한동안 바닷물 속을 떠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굴은 떠다니는 삶을 끝내고 한자리에 몸을 붙입니다. 굴은 바위나 방파제 혹은 이미 자리를 잡은 다른 굴의 껍데기에 붙어 살아갑니다. 한번 정착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껍데기를 키우며 성장합니다. 이후 굴은 먹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바닷물을 몸 안으로 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와 유기물이 걸러지고 물은 굴을 지나며 맑아집니다. 그래서 굴군락이 형성된 곳은 작은 생물들이 머무는 공간이 되고 바다에서도 수질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 중 하나가 됩니다. 굴은 태어날 때부터 암컷이나 수컷으로 고정된 생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굴은 처음에는 수컷으로 성숙했다가 몸이 자라면서 알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몸집이 작을 때는 정자를 만드는 편이 에너지 소모가 적고 몸이 커질수록 알을 만들어 번식하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 자신의 상태에 맞춰 번식의 역할까지 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굴은 산란기 때 알과 정자를 바다로 방출하고 이들은 바닷물 속에서 만나 수정됩니다. 굴이 많이 모여있는 해역에서는 이 시기에 바다가 우윳빛으로 물드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생물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꾸준히 등장합니다. 먼저 고대 지중해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이곳에서 굴은 사치이자 미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굴은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고 신선함은 곧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해안에 굴을 보관하는 연못을 만들었고 내륙으로 옮길 때는 바닷물을 담은 용기에 굴을 실어 날랐습니다. 굴은 저장식품이 아니라 가능한 한바다에 가까운 상태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 굴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종교적 금식일이 늘어나며 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원으로 굴 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굴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굴이 너무 흔해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런던에서 굴은 가장 값싼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강하구에서 대량으로 잡힌 굴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단백질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하수가 강으로 흘러들고 굴 산지는 빠르게 오염됩니다. 런던은 굴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소비한 도시였습니다. 이 경험은 곧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서 반복됩니다. 한때 뉴욕은 굴로 움직이던 도시였습니다. 굴은 고급 음식이 아니라 가장 흔한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뉴욕 항만의 굴 암초는 파도를 누그러뜨리고 물을 맑게 하며 도시의 해안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획과 오염이 겹치며 굴은 빠르게 사라졌고 물은 탁해졌습니다. 굴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런던과 뉴욕에서는 식당에서 나온 굴 껍데기를 모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굴 껍데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 굴이 몸을 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표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 서아프리카의 맹그로브 해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굴을 한꺼번에 채취하지 않습니다. 물때와 계절에 맞춰 바다가 숨을 돌릴 시간을 남겨둡니다. 굴을 남긴다는 것은 다음 계절의 물과 다음 세대의 생계를 함께 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동쪽으로 한국, 남해안 통영 앞바다는 조류의 흐름이 빠르고 플랑크톤이 꾸준히 공급되는 해역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굴은 퍼지듯 자라기보다 살을 단단히 채우며 성장합니다. 겨울이 되면 조직은 더 조밀해지고 맛도 또렷해집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남해안의 굴은 겨울철 중요한 단백질 자원이었고 국가가 관리하던 바다의 자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귀하게 다뤄져 온 굴은 맛뿐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음식입니다. 굴은 면역 기능과 남성 생식 기능에 좋은 아연이 자연식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로 회복과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적혈구 생성을 돕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운동 후 회복이 빠른 단백질과 글리코겐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카사노바가 굴을 매일 먹었다는 선택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굴을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식입니다. 잘 씻은 생굴 약 200g에 채 썬 물을 한 줌 넣고 고춧가루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설탕 반 작은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을 더합니다. 고추장은 아주 조금만, 참기름 몇 방울과 통깨를 뿌린 뒤 먹기 직전에 가볍게 섞어줍니다. 굴을 오래 치대지 않는 것, 그게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유럽식은 더 단순합니다. 껍데기에서 막 꺼낸 생굴 6개에 레몬 반 개의 즙을 몇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원하면 실온 버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하나 올립니다. 씹기보다는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 바다의 온도를 느끼듯 먹습니다. 굴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굴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변화가 남았습니다. 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음식을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바다가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굴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식재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